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끈질기게 당신을 찌르고 집요하게 비틀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면 당신이 결국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평정심을 잃고 신뢰를 잃고 마침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언제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고통은 불순물을 걸러낸 순금처럼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재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의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진실성, 당신이 세운 원칙, 그리고 당신이 지키는 진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할 때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에 대해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의 의도에 투사하고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용한 음모를 시작합니다. 파괴 공작, 기만, 흑색 선전.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애쓸수록 그들 자신의 어두운 내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파괴라는 행위는 그것을 행하는 자 안에 특정한 종류의 어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넘어 그들 내면의 상처 입은 무언가를 먹여 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져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있어야만 자신들의 비뚤어진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씁쓸함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역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화처럼 요란한 폭발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죄책감이 메아리치듯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이 보복 대신 조용히 돌아설 때, 애원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 그들이 흉터를 남기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더욱 강인해질 때, 수치심은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꿔 옮겨갑니다.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모든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들의 가면은 저절로 벗겨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를 가진 사람을 파괴하려 할 때 따르는 위험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약함으로 그들의 거리두기를 패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그들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추락을 지휘하려던 자들은
자신들의 분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가 맑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진리의 편에 서서 정렬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당화했던 잔인함은 그들의 밤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필요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던 배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남아서 그들의 내면을 갉아먹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복수 대신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혼돈 대신 명료함을, 증오 대신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거부한 그 신성한 선택이 바로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애초에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어떤 소문이나 음모, 배신으로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승리감의 차서가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의 무게에 짓눌린 채로 말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해 다가온 사람을 공격하는 대가를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오직 충신만을 보여줬던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그들의 배신이 결국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은혜로움으로 인내하며 복수심 없이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의 파멸을 꿈꾸던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그들이 평생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바로 그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즉 조종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속이려 할 때, 그 결과가 즉각적이고 깔끔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오직 바깥으로만 향하는 정밀 타격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괴 행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파괴가 불안감, 질투, 혹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의 어떤 면이 그들 자신이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밝음이 그들의 깊은 어둠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약했던 부분에서 당신은 강인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연약한 이야기를 뒤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대신 당신을 문제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거나 자신감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면 마침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불안감에서 태어난 파괴는 결코 첫 번째 타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끝없는 허기가 됩니다. 그것은 공격의 대상을 넘어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의 붕괴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신처럼 재단하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조종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망치면서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혹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겁니다. 당신이 위협이고 문제고 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딛고 서 있던 거짓된 도덕적 우월감은 잠시 용기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싶었는지 결코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비틀거렸을지도, 남몰래 무너져 내렸을지도, 한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그려놓은 왜곡된 캐리커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역효과로 만든 핵심입니다. 불안감에 뿌리를 둔 파괴는 대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때, 고통이 당신을 도구로 물들이는 대신 가르침을 주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을 파괴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겪었던 어떤 지옥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지옥입니다. 죄책감은 천천히 스며드는 힘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짓과 조종 아래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진실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파괴자를 단죄하는 증거의 흔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조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허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가면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속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의 씁쓸함은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정직함 대신 파괴를, 연결 대신 통제를, 공감 대신 자존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효과가 나는 이유입니다. 위협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들여다보지 않은 상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유하는 대신 밖으로 분출했습니다. 성장하는 대신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날카롭고 더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때 사용했던 동일한 수법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장이 그들 실패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품고 있는 폭풍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되었던 당신의 연민, 진정성,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이제 당신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싸웠던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법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적인 의도가 가진 위대한 아이러니입니다. 누군가가 불안감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당신을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는 것을,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부터